죽일 수 없는 그 죽음의 생명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시 산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작년 이맘때 시드니 호산나 팀은 막연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미카메니 사역을 시작하신 안정규 선교사님과 함께 마을 사역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13일 새롭게 구성된 멤버들과 함께 다시 그 땅을 밟았습니다. 팀원 7명 모두는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상상만 하던 미카메니 땅을 기대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우리는 시드니에서 출발하여 태국 방콕을 거쳐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하였습니다. 현재 무슬림 세력이 중동으로부터 번져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프리카 지역 역시 내려오는 무슬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냐 또한 무슬림의 세력을 피하지 못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미카메니 지역은 무슬림이 남진하고 있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포함한 부족 간의 갈등이 큰 문제로 제기되면서 종교와 엘리트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종족 폭동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밖으로 케냐 땅이 가깝게 보입니다. 지구를 반바퀴 돌아 도착한 그곳, 웰컴이라는 문구가 더없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케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느끼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에 휩싸입니다. 안정규 선교사, 굿 파운데이션의 대표이자 케냐 선교 7년째 접어드는 중고참 선교사님입니다. 신학교와 선교단체에서 훈련 사역을 담당하던 그가 2002년 7월 가족과 함께 케냐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케냐의 키시에서 리더 훈련 사역에 집중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2007년 미카메니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메니 사역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님의 제자이며 지구촌 교회에서 교육하시던 전정택 선교사님을 작년 8월경 굿 파운데이션의 선교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이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미카메니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무슬림이 아프리카 대륙을 남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단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순수했던 수단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 해안을 따라서 서진되고 있는 무슬림의 최전방에 위치한 곳이 바로 미카메니입니다. 미카메니 지역은 가난과 분쟁, 후진성으로 고생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매우 배타적이고 심지어 정부에 대해서도 도움을 거절하던 마을이었는데 이 지역 출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에 약 10에이커에 되는 땅을 이렇게 지금 나무를 자르고 풀을 뽑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저희들이 임시로 창고와 숙소를 하나 만들었고, 여러분 보시는 저 화장실과 샤워장은 이곳 수준에서는 아주 최신식 현대판 화장실입니다. 네, 이번에 호주에서 호산나 팀이 방문하셔서 아마 잘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곳을 통해서 정말 회교도만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의 회교도들에게는 몇 마디의 말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갈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곳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앞으로 북쪽에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저희 GF센터 바로 이웃인 Ray of Hope라는 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입니다. 이 지역은 반경 500km 이내에 거의
남한에 해당하는 면적 안에 이곳에 있는 의사라고는 고작 GP 한두 사람, 또 외과 의사 한두 명 정도가 바로 이 500km 이 남한 정도의 면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그 제1교회에 우리와 백장로님이야 치과 의사분들이 오셔서 아주 그 기계를 갖고 와서 이빨을 빼고 떼워주고 아주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3일에 걸쳐 이뤄진 의료사역은 치과 진료와 일반 진료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 진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통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지 스태프들과 몇몇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인해 질서정연하게 다시 진료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생각지 못했던 질병을 갖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곳에 필요한 의료 선교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의료 진료를 알렸던 미카메니 사람들보다 소말리아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이들은 GF센터 건축 시에 필요한 돌을 사고자 선교사님께서 그 마을에 방문했을 때 방문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상처 있는 마음과 하나님께 닫혀진 마음들도 치료되리라 소망합니다. 미카메니의 사역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단기 선교는 케냐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와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의료사역 운동회 무슬림 가정 방문과 교제,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마을 잔치를 통하여 이곳 무슬림들과 작년보다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운동회는 300~400명 정도의 미카메니, 부베사 A, 부베사 B, 페포니 이렇게 총 4개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배구 경기를 주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마을에서 구성된 4개의 팀이 푸짐한 상품을 걸고 활기차게 재미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운동회라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4개 마을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특히 맛있는 점심으로 우리와 며칠 동안 함께했던 하얀 소를 잡아서 풍성하진 못했지만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소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맛있는 점심 앞에서 말끔히 사라집니다. 기독교와 회교도, 농경민과 유목민들, 그리고 여러 다른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 케냐. 종교와 종족 분쟁, 농경민과 유목민 간의 분쟁 등 수많은 분쟁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 종교를 뛰어넘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운동회와 마을 잔치가 조촐했지만 조금이나마 그들과 더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회교도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보이게 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미카메니에서 떠나기 전날 아침, 트럭을 타고 미카메니 교회로 이동하는 우리들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돕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교회 가는 길에 잠시 미카메니 촌장님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맛있는 차와 옥수수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겁게 교제하고 몸이 편찮으신 촌장님의 사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안정규 선교사님의 미카메니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촌장님이어서 그런지 촌장님의 사모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의 사모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우리는 미카메니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는 타나강을 건너야만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불편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기철입니다. 우기 때가 되면 강이 범람하여 마을이 고립되고 마을 밖으로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타나강 건너편에 새마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의 이름은 신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안정규 선교사님의 굿파운데이션 베이스도 역시 이 신가나안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린 우릴 반갑게 맞이해주는 마을 주민들과 인사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근처 광장에서 미카메니 마을 아이들이 우리를 꼭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여 있습니다.
피부색도 생김새도 언어도 다 다른 우리는 이곳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뛰어놀고 함께 웃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고자 한 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어린이 사역을 통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어느새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웃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환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그 순수함을 느낍니다. 교제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접은 종이 비행기를 날렸습니다. 비록 삐뚤빼뚤 우스운 모양의 비행기였지만 아이들에게 즐거웠던 이 시간을 한 번쯤은 생각나게 할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이들도 곧 알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저 멀리서부터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이 주님을 찬양할 때 더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하지만 케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자들처럼 주일에만 반짝하고 사라진다고 선교사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그들을 향한 선교사님의 따끔한 지적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의 지적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 지적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체험한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져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사역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계시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넘는 준비 모임 동안 그토록 기도했던 예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배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 그저 막연히 예배와 미카메니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미카메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명을 벗삼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안정규 선교사님께서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미카메니의 무슬림과 교제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느낌과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철저한 계획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선교사님의 장래 선교 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구제와 고아원 사역이 전부가 아닌 복음으로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저희는 다시 미카메니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